시행과 사건 확률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용어 정립도 좀 하면 시행은 주사나 동절 던졌다 이런 게 시행이라고 하는 거고 표본 공간은 이제 전체 결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사를 던졌을 때 나오는 표본 공간은 1부터 6까지 이렇게 전체라고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하면 되고요. 공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 공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전사건은 항상 일어나는 전체 집합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봅시다. 그럼 여기서 배반 사건이라는 게 나오는데 배반 사건은 알아야 되거든요.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를 이제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겹치는 게 없는 거죠. 한 개의 주자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4의 육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했을 때 서로 배반 사건인 걸 구하래. 그럼 이걸 집합으로 좀 표현해보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이제 2, 4, 6이 되겠죠. 주사에 던져서. 그 다음 B는 홀수의 눈이 나오니까 1, 3, 5라고 생각하면 되고 C는 4의 약수 나오니까 1, 2, 4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A랑 C랑은 겹치는 게 있죠. 이렇게. 그러면 배반 사건이 아닙니다. A랑 B처럼 겹치는 게 하나도 없죠. 이런 걸 우리는 서로 뭐라고 한다? 배반 사건이다 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에 뽑는 시행을 한다.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A와 서로 배반 사건인 사건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1부터 8까지 중에서 6의 약수는 뭐뭐 있냐? 1, 2, 3, 6이 있잖아. 그럼 이거랑 서로 배반이려면 얘랑 겹치는 원소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4 이런 것도 얘랑 배반 사건인 거죠.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이게 되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4, 5 이런 것도 이제 얘랑 겹치는 게 없으니까 공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6이 아닌 나머지 원소들로 구성된 집합은 A랑 서로 배반 사건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 1부터 8까지 중에서 1, 2, 3, 6을 빼면 나머지가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 4개로 만들어지는 집합들은 전부 다 얘랑 배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2의 4제곱해서 총 16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7번 한번 봅시다.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겠대. 근데 홀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걸 A라고 하겠대. 그럼 써볼게. A는 홀수니까 1, 3, 5, 7 이렇게 쓰면 될 거고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적힌 걸 B라고 하겠대. B도 한번 써볼게. 그러면 B는 3, 6 이렇게 2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4의 약수가 나오는 걸 C라고 하겠대. 그럼 C는 4의 약수니까 1, 2, 4 이렇게 서로 배반 사건인 거 찾으래. 그럼 A랑 B랑은 겹치는 게 있으니까 안 되고 B랑 C랑은 겹치는 게 없죠. 배반 사건 맞죠. A랑 C랑은 1이 겹치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배반 사건인 거,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찾으면 됩니다. 88번은 이제 표본 공간 전체에 대해서 사건 EF가 1, 2, 3, 2, 3, 4 이렇게 생겼을 때 E와 F가 모두 배반인 사건 H의 개수를 구하래. 2랑도 배반이래. 그러니까 2랑도 배반이 되려면 1, 2, 3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랑도 배반이 되려면 2, 3, 4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두 개 다 배반이려면 사건 H는 5랑 6으로 만들어지는 집합을 찾아라 이런 말이죠. 그럼 5랑 6으로 만들어진 집합은 총 4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된다. 자, 확률인데요. 확률은 이제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가능성. 이제 영어에 이제 P를 이제 따온 거고 PA라는 거는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확률. 확률이라는 거는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해당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한 거를 우리는 이제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는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 그지? 주사를 한번 짝수가 나올 확률은 우리가 이제 2분의 1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제 이건 수학적 확률인 거죠. 실제로 주사를 숙제로 그러니까 2번 중에서 한 번이 짝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주사를 2번 던졌을 때 2번 중에 한 번만 짝수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수학적 확률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는 이런 거를 엄청나게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한 번만 던지는 게 아니라 주사위를 한 1억 번 던지는 거죠. 1억 번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거를 다 세보면 거의 수학적 확률 2분의 1에 가까워진다 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통계적 확률입니다. 그래서 수학적 확률을 n을 한없이 크게 한단 말은 계속 여러 번 반복한다 이런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이 값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면 이걸 이제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확률이죠, 확률. 그죠, 확률. 확률은 0부터 100까지가 아니에요. 퍼센트 백분율이 아니잖아요. 확률은 0부터 1까지. 알죠? 예.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가 같을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36까지가 나올 텐데 6 곱하기 6이니까 눈이 같은 게 나오는 건 11부터 66까지 총 6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6분의 1이 되는 거고 두 눈의 수의 합이 8인 거 찾으래. 합이 8인 건 뭐 있을까? 2, 6, 3, 5, 4, 4, 6, 2 아닌데 5, 3이 빠졌다. 그지? 5, 3, 6, 2 그래서 총 5개 나오죠. 그래서 36개 중에서 5개. 네, 이게 되는 거고.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완전 제곱수일 확률을 구하래요. 두 눈의 수의 곱이 완전 제곱수인 거. 그럼 완전 제곱수가 뭐 있어? 완전 제곱수가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까지. 주사니까 6제곱 이상으로는 안 나오겠죠. 그럼 둘이 곱했을 때 이렇게 1이 나오려면 1, 1밖에 없겠죠. 얘가 4죠, 4. 그럼 둘이 곱해서 4 나오는 거 찾는 거예요. 그럼 1, 4, 2, 2, 4, 1 이렇게 찾으면 되죠. 9 나오는 거, 둘이 곱해서 9 나오는 거. 둘이 곱해서 9 나오려면 3, 3밖에 없죠, 주사위는. 둘이 곱해서 16 나오는 거. 주사위는 4, 4밖에 없잖아요, 주사위는. 25 나오는 것도 주사위는 5, 5밖에 없죠. 그 다음에 36 나오는 것도 주사위는 6, 6밖에 없고요. 그럼 전체 36개 중에서 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되는 거죠. 그래서 4로 나눠주면 뭐 9분의 2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일이 하면 됩니다. 89번은 한 개의 주사를 2번 던졌대요.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3 이상인 거 구하래. 그럼 차가 3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차가 3이거나 두 번째 차가 4거나 세 번째 차가 5. 차가 6일 수는 없죠.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게 5니까. 그럼 차가 3 차이 나려면 1, 4, 2, 5, 3, 3, 6, 3, 6 이렇게 있고 순서 바꿔서 4, 1, 5, 2, 6, 3도 있는 거죠. 차가 4 차이 나면 1, 5, 2, 6 순서 바꿔서 5, 1, 6, 2 이렇게 있는 거. 차가 5 나오려면 1, 6하고 6, 1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러면 주사위 2번 던졌으니까 36분에 이거 다 더하면 되겠죠. 이거 몇 개냐? 1, 2, 3, 4, 5, 6개, 4개, 10개, 12개. 그래서 답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108의 모든 양의 약수가 하나씩 적힌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을 꺼낼 때 그 카드에 적힌 수가 60의 양의 약수일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108은 약수가 몇 개 있지? 108은 약수가 108은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 108은 36 곱하기 3이니까 4, 9, 36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약수가 몇 개 있지? 총 3 곱하기 4에서 12개 있죠, 약수가. 그 다음에 60은 2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되거든요. 60의 양의 약수. 그러면 이거의 약수 중에서 하나를 꺼낸대. 그지? 그럼 몇 장 중에서 하나를 꺼내겠다는 거야? 12장 중에서 하나를 꺼내겠다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 그게 얘의 약수가 돼야 된대. 그지? 그럼 이거의 약수 중에서 이거 약수인 게 뭐뭐 있겠냐? 1도 있겠지? 2도 있을 거고 2의 제곱도 있을 거고 3도 있을 거고
2 곱하기 3도 있을 거고 2의 제곱 곱하기 3도 있겠지. 이거 말고는 없지. 그러면 총 다 더해보면 1, 2, 3, 4, 5, 6 그래서 6개. 답은 2분의 1이 답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다음 A, B, C, D, E, F의 6명이 일렬로 앉을 때 A, B가 이웃하게 앉게 될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6팩이겠죠. 6명을 일렬로 배열한 것 중에서 A, B가 이웃하는데 그럼 A, B 묶어버리면 5명 배열하는 거니까 5팩인데 둘이 자리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해주면 6분의 2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3분의 1이 답이 된다. 8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 때 C랑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와야 된대. 그럼 C랑 T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와야 된대. 그럼 8개 배열하는 거니까 전체 8팩분의 C랑 T를 제외한 남은 6개 문자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다 집어넣고 남은 5개 중에 하나 골라서 여기다 집어넣고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거 묶어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총 8개 문자니까 4개 문자가 더 있겠죠. 이렇게. 그럼 총 5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거니까 5팩. 6 곱하기 5도 써줘야죠. 6 곱하기 5도 써주고. 그 다음 뭐랑 자리 바꿔도 돼. C랑 T랑 자리 바꿔도 되는 거죠. 그래서 2 곱해주면 되겠죠. 약분 해주면 분모는 8, 7, 6이 남겠죠. 그러면 28분의 5가 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91번은 자 6사람이 한 줄로 설 때 특정한 3사람이 이웃해서 서게 될 확률을 구하래. 여기서 특정한 3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너네가 3사람을 고를 필요는 없어. 이미 골라져 있어. 그러니까 너네는 그냥 배열만 하면 돼. 알겠지? 6사람이 한 줄로 선대. 그러면 6팩이죠. 6팩분의 특정한 3사람이 이웃하는데 그럼 특정한 3사람을 고를 필요는 없고 특정한 3사람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묶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4명 줄 세운 거랑 똑같으니까 4팩이고 이거 3명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약분해주면 분모는 6 곱하기 5 그래서 답은 5분의 1이 답이 된다. 자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 때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래. 그럼 전체 7개를 배열하니까 7팩이죠. 근데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그지? 그러면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모음끼리 이웃한 거 빼도 되겠죠. 그럼 모음끼리 이웃하면 모음이 뭐 있어? 5하고 i하고 2 있잖아. 그럼 5하고 i하고 2를 묶어. 그럼 나머지 p, r, m, s를 쓰면 하나, 둘, 셋, 넷, 5개 배라는 거니까 5팩인데 이 모음들끼리 자리 바꾸면 또 다른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분모 분자를 5팩으로 나눠주면 분모는 7 곱하기 6 여기도 7 곱하기 6 여기는 5팩으로 나눴으니까 6만 남는 거지. 그럼 계산하면 42분의 76에 42에서 6 빼니까 36이 되고 6으로 나눠주면 7분의 6이 됩니다. 됐죠? A, B, C, D 5명을 일렬로 세울 때 A, B가 양 끝에 서게 될 확률을 구하래.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5명 줄 세우는 거니까 5팩인데 A, B가 양 끝에 서야 된대. A, B가 양 끝에 서야 된대. 그럼 A, B가 양 끝에 서는 방법은 이렇게 설 수도 있지만 둘이 자리 바꿀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가 될 거고 남은 3명은 여기 가운데 줄 세우면 되니까 3팩 해주면 되는 거죠. 약분 하게 되면 분모는 5 곱하기 4분의 2만 남으니까 답은 10분의 1이 됩니다. 남학생 2명과 여학생 5명을 원탁에 둘러앉을 때 원순열이죠. 남학생끼리 이웃해서 앉을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그럼 총 몇 명을 7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니까 7팩이 아니라 6팩이죠.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니까. 그지? 근데 남학생끼리 이웃해야 된대. 그럼 남학생 2명을 묶어. 그래서 원형으로 배열하는데 남학생 1하고 남학생 2를 이렇게 묶어. 그리고 여학생 5명이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총 6명을, 한 명 해서 6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니까 5팩인 거죠. 그죠? 근데 남자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약분 해주면 6분의 2니까 답은 3분의 1이 된다. 부모님을 포함해서 6명을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을 확률을 구하래. 그럼 6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니까 전체가 5팩인데 그 6명을 원형으로 배열할 때 엄마랑 아빠가 마주보고 앉는 경우가 몇 가지라고? 한 가지라고 했었죠. 그죠?
그럼 마주보고 앉았어. 그럼 나머지 4명은 원순열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럼 이제 4팩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다? 5분의 1이 답이다. 이렇게. 94번 영국인 4명하고 엄마 아빠 마주보는 거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죠? 그거 많이 틀리거든요. 영국인 4명과 프랑스인 4명을 원탁에 둘러앉을 때 영국인과 프랑스인이 교대로 앉을 확률을 구하래. 이렇게. 원탁에 둘러앉는데. 자, 그러면 봐봐. 이렇게 앉았는데, 자, 8자리가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자리가 있는 거지. 이해됐어? 응? 응. 그럼 영국인 4명과 프랑스인 4명이 여기 다 앉아. 다 앉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총 몇 명이? 8명이 원용으로 배열하는 거잖아. 그럼 몇 팩이야? 7팩이 되겠죠. 전체 경우의 수가. 근데 그 중에서 영국인과 프랑스인이 교대로 앉아야 된대. 그럼 영국인도 다 앉고 프랑스인도 다 앉을 거야. 그럼 영국인 중에 어떤 한 명도 분명히 앉겠지. 그럼 맨 처음에 한 명이 맨 처음에 출발해서 앉는다고 치자. 영국인이건 프랑스이건 상관없이 영국인이 와서 앉았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게 다른 거야? 돌리면 다 똑같은 거잖아. 그럼 영국인 한 명이 와서 앉을 확률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한 가지 이렇게. 그지? 그럼 영국인이 만약에 여기 앉아버렸어.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는 더 이상 같은 자리가 아닌 거지. 그러면 영국인이 여기 앉았잖아. 그러면 이웃한 데는 누가 앉아야 돼? 프랑스인. 그러면 영국, 프랑스, 영국, 프랑스, 영국, 프랑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영국이 여기 앉았으니까 나머지 영국인들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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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아야 돼. 그치? 그럼 나머지 영국인 3명은 여기 3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원순열이 아니라는 거지. 왜? 이 사람하고 마주보는 자리, 이 사람 오른쪽 자리, 이 사람 왼쪽 자리니까 분명히 다른 자리니까 3팩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남은 프랑스인 4명도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야. 그럼 4팩 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4팩으로 나눠주면 여기는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남고 3팩이니까 답은 얼마다? 35분의 1이 답이 됩니다. 9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8등분화 원의 각 영역에 빨간색하고 초록색을 포함해서 8가지 색을 모두 한 번씩 칠하려고 하는데 각 영역에 한 가지 색을 칠할 때 빨간색 맞은편에 초록색을 칠할 확률을 구하래. 일단 8가지를 원형으로 배열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몇 팩이지? 7팩이야. 근데 빨간색을 칠해볼게요. 빨간색을 칠할 때 빨간색을 여기 칠하나 다른 데 칠하나. 어차피 회전하면 똑같은 위치 오면 같은 경우라 했었죠. 그럼 빨간색을 칠하는 게 몇 가지? 근데 맞은편에 뭘 칠해야 된대? 그러면 초록색을 칠하는 것도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야? 아니라고. 그럼 나머지 몇 개? 6개를 원순열이 아니니까 6팩으로 배열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얼마가 된다? 7분의 1이 답이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아마 학교 시험에서 50점 넘기 어려울 겁니다. 다 이런 거 나올 거거든요. 이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50점 넘기 어려울 겁니다. 확률과 통계. 알겠죠? 근데 이것만 잘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필수예제 6번 봅시다. 1, 2, 3, 4, 5의 5개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자리 정수를 만들 때 이 수가 뭘 확률을 구하래? 짝수일 확률을 구하래. 짝수일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럼 4자리 정수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게 4칸을 만드는데 중복해도 된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1부터 5까지, 여기도 똑같이 1부터 5까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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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지. 이게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거지. 근데 이게 뭐가 돼야 된대? 짝수가 돼야 된대. 그럼 짝수가 되려면 얘만 짝수면 되잖아. 그럼 얘는 뭐 아니면 뭐란 소리야? 2 아니면 4란 소리지. 나머지는 5가지, 5가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얘는 이제 2가지. 2 아니면 4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해되죠? 약분 해주면 답은 5분의 2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단원이 계산이 어렵진 않아. 그지? 그러니까 계산을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뭔 말인가? 내가 정확하게 도구처럼 이런 걸 쓸 수 있는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좀 하시면 됩니다. 요거 3개 한번 풀어봐요. 네, 지금. 자, 봅시다. 그럼 첫 번째 사람이 5가지 맛 아이스크림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두 번째 사람도 5가지 중에 하나 고르고, 세 번째 사람도 5가지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죠. 세 사람 다 바닐라 고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세 사람이 서로 다른 맛을 골라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 사람이 5개 중에 하나 고르고, 두 번째 사람은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세 번째 사람은 남은 3개 중에 하나 골라야 다 다른 맛이 되겠죠. 약분. 그래서 25분의 12가 답이 된다. 자, x에서 y를 함수를 만들 때 f의 1대1 대응일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1, 2, 3에서 a, b, c로 가는 건데, 전체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는 몇 가지야? 얘가 갈 수 있는 애가 몇 가지? 그럼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여기로 가도 함수 맞죠? 그러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3가지.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얘가 가는 데를 얘가 가면 안 되고 남은 하나씩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답은 9분의 2가 되는 거. 똑같은 문제죠. 0, 1, 2, 3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세 자리 정수를 만들 때 10의 자리 숫자가 0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일단 세 자리 정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몇 개 나오는지. 그럼 세 자리 정수를 만들 텐데 맨 앞자리에 0은 못 오잖아. 그럼 1 아니면 2가 올 거고, 여기에는 0 아니면 1 아니면 2가 올 거고, 여기에도 0 아니면 1 아니면 2가 올 거 아니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여기에는 둘 중에 하나, 여기는 셋 중에 하나, 여기도 셋 중에 하나니까 이게 전체 경우의 수인데, 이 중에서 10의 자리 숫자가 0일 확률을 구하래. 10의 자리 숫자가 0이어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10의 자리 숫자 얘는 0으로 고정인 거지.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뭐 아니면 뭐가 올 수 있는 거야? 1 아니면 2가 올 수 있는 거고, 여기는 0 아니면 1 아니면 2 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게 2가지, 3가지. 됐지? 약분 해서 답은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7번은 이걸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하래. 모음끼리. 어쨌든 7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7개를 나열하는 건데 같은 문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이게 7팩인데 같은 문자가 있냐? A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O도 2개 있잖아요. 이렇게 2개씩 있으니까 뭘로 나눠줘야 돼? 2팩,
2팩으로 나눠줘야 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배웠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문자 배열 이렇게 한다고. 그 다음에 이때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하래. 그럼 모음을 묶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모음을 A, O, O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고, 나머지 문자 이제 V랑 C랑 D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총 4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4팩인데, 되죠? 4팩. 4개 문자를 배열하는 거니까 4팩이다. 근데 이것끼리 막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근데 이거 자리 바꾸는 게 4팩이 아니죠. 이거 자리 배열하는 게 4팩인데 같은 문자가 둘둘 있잖아요. 그러니까 2팩, 2팩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배열하는 방법이 저렇게 생겼으니까 얘를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분모 분자에 얘를 곱해주면 얘가 이제 날라갈 거고, 분모 분자에 똑같이 얘를 곱해주니까, 그러면 약분해주면 여기 4팩하고 7팩하고 약분하면 분모는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남을 거고, 분자 여기 4팩 있으니까 4, 3, 2, 1 남을 거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답은 35분의 4가 답이 된다. 알겠죠? 계산이 그렇게 막 어렵지 않으니까, 계산이 너무 목매지 않아도 돼요. 계산 틀렸다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진 않아도 되고, 내가 정확하게 생각한 게 맞는지. 그 경우의 수 확률은 그 풀이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거는 가장 많이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하는 거고, 그냥 풀이 방법이 되게 다양하니까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찾아서 해도 돼요. 자, 6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맨 앞에 2가 올 확률 구하래.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6팩이 아니죠. 6개이긴 한데 6팩이 아니야. 같은 문자가 있잖아. P가 같은 문자가 3개가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눠주면 되고, 또 같은 문자가 여기 2도 2개 있죠. 여기 2도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면 되고, 이렇게. 이게 전체 경우의 수인데 맨 앞에 2가 와야 된대. 그럼 맨 앞에 2를 고정해 놓고 여기 뒤에 5개만 배열하면 된다 이런 거지. 그럼 5개를 배열로 봤더니 P, E, R 요거 5개를 배열하면 되거든. 요 5개를 배열하는 게 5팩은 아니고 같은 게 3개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분모 분자에 3팩을 곱해주면 요렇게 날라갈 거고, 분모 분자를 5팩으로 나눠주면 여기 6이 하나 남을 거고, 그럼 이렇게 곱한 게 분모, 이렇게 곱한 게 분자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분의 1이 된다. 저 7개 숫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짝수는 짝수끼리, 홀수는 홀수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하래. 일단 7개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니까 7팩인데 같은 게 있으면 나눠줘야 되는 거죠. 여기 1도 2개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4도 같은 게 2개나 있으니까 2개 나눠줘야겠지. 2팩, 2팩 이렇게 나눠주면 되고, 짝수는 짝수는, 홀수는 홀수끼리 이웃해야 되는데 그럼 묶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짝수 2, 4, 4 묶어버리고, 홀수 1, 1, 3, 5를 묶어버리면 돼. 그럼 총 2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2팩인데, 이거 안에끼리 막 자리 바꾸는 게 3가지잖아. 3가지. 요거 막 자리 바꾸는 게 몇 가지야? 4팩인데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됐지? 그러면 약분을 해볼게. 여기 2팩, 여기 2팩 나누면 되고, 4팩이랑 7팩이랑 나누면 여기 7 곱하기 6 곱하기 5만 남겠지. 이렇게. 그럼 계산해주면 분자는 3밖에 안 남고, 분모는 얼마냐? 이거 2로 약분하면 3이고, 7, 3, 21에다 5 곱하니까 105, 105. 여기는 2. 이렇게. 그럼 안에 것끼리 곱한 게 분모, 바깥에 것끼리 곱한 게 분자. 이렇게 3으로 약분되네요. 35분의 2가 답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101번, 이제 x에서 x로의 함수를 만들 때 이 함수가 이거를 만족시키도록 확률을 구하래. 이렇게. 그럼 8이 나오려면 딱 봐도 제일 큰 게 3이잖아. 그럼 얘도 3이고 얘도 3이고 얘도 3이면 딱 8, 9 돼버리잖아. 9. 근데 8에 거의 가깝잖아. 그럼 셋 중에 뭐가? 하나가 2란 소리죠. 이거 말고 있을까? 없죠. 그죠? 이거 말고 없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뭘까? x에서 x로의 함수는 몇 개가 나올까? 여기 1, 2, 3에서 여기 1, 2, 3으로 가는 함수의 개수는 얘가 갈 수 있는 데가 3가지.
얘가 여기로 갔다고 얘도 여기로 못 가는 거 아니죠. 세 가지. 함수의 개수 27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게 되는 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총 세 가지가 나오니까 이렇게. 그래서 답은 얼마다? 9분의 1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흰공 3개, 검공 2개, 초록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꺼낸데 4개 모두 초록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전체 공이 몇 개야? 총 10개잖아. 10개 중에서 지금 4개를 꺼내는 거니까 10C4죠. 10C4. 4개 모두 초록공이 나와야 된대. 4개 모두 초록공. 그러면 초록공 5개 중에서 4개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초록공이 4개가 나오려면. 그럼 5개 중에서 4개 고르면 되겠죠. 그죠?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뭐 답 있죠 여기? 42분의 1 이렇게 나오고 흰공 2개, 검은공 5개가 나오는데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10C4인데 흰공 2개, 흰공이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흰공 3개 중에서 2개 고르고 그리고 검은공 2개 중에서 2개 고르는 거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1이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210분의 3이 돼서 70분의 1이 답이 됩니다. 흰공 2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래. 흰공 2개. 자, 그러면 전체 총 몇 개? 10개 중에서 4개를 꺼냈는데 흰공이 2개 나와야 되는데 그럼 흰공 3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되고 남은 2개는 있잖아. 그 공이 검은색이건 초록색이건 상관이 없죠. 그럼 남은 공 몇 개 중에서 7개 중에서 그냥 2개만 더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굳이 검은색, 초록색 나눌 게 아니라. 알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10C4 계산하면 210이고 3C는 3이고 7C는 7, 6에 42 2로 나누니까 21.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0분의 3이 답이 되더라.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102번 당첨제비 7개가 포함된 16개의 제비 중에서 임의로 3개를 동시에 뽑는데 3개 모두 당첨제비가 나올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16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데 3개 모두 당첨제비가 되려면 당첨제비 7개 중에서 3개 뽑으면 되겠죠. 계산하면 되고 자 2번 당첨제비가 1개 나와야 된대. 그러면 16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데 당첨제비는 7개 중에 있으니까 1개 뽑으면 되고 나머지 꽝이 몇 개야? 7개가 당첨제비면 9개가 꽝이겠죠. 그러면 꽝 중에서 2개 뽑으면 되는 거죠. 얘는 당첨제비가 2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16개 중에서 3개 뽑는데 당첨제비 2개 나오고 꽝 1개 나오면 되겠죠. 계산하면 됩니다. 103번 봐보면 A, B, C, D, E, F 6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는데 그러면 몇 명 중에서 6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는 건데 A는 포함되고 C는 포함되지 않을 확률을 구하래. 그럼 3명을 뽑아야 되니까 3명을 뽑아야 되는데 A는 포함돼야 되는데 그럼 A는 뽑았고 C는 포함되면 안 되니까 남은 4명 중에서 추가로 2명을 더 뽑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럼 계산해주면 4C는 4, 3, 12 나누기 6 되고 6, 5, 4, 3, 1, 20 그래서 답은 10분의 3이 답이 된다. 흰공과 검은공을 합해서 모두 6개의 공이 들어있었대. 흰공의 개수 구하래. 그러면 6개 중에서 2개 뽑는 거니까 6C인데 흰공이 N개 있다고 치면 2개 모두 흰공이 나와야 되니까 NC2가 되겠죠. 이게 얼마래? 5분의 1에. 요거 풀면 됩니다. 그럼 6C는 6, 5, 30 나누기 15 양변에 15 곱해주면 NC6이 6 나오면 NC가 6 나오는 거 처음 보시면 됩니다. 그럼 4C가 6이죠. 그래서 흰공은 몇 개였다? 4개였다.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리지아, 장미, 수선화, 튤립을 판매하는 꽃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꽃 5송이를 구입할 때 각 종류의 꽃은 5송이씩 있대. 그러니까 프리지아도 5송이 뽑을 수 있고 장미만 5송이는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알겠지? 근데 수선화가 몇 송이 포함돼야 되는데 2송이 포함될 확률을 구하래. 됐어? 자, 그러면 서로 다른 4개의 꽃이 있는 건데 서로 다른 4개의 꽃이 있는 건데 얘를 중복을 허용해서 5송이를 뽑을 거야. 그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번 뽑는 거니까 4H5가 되겠죠.
근데 이때 수소나가 몇 송이 포함돼야 되는데 두 송이 포함돼야 되는데 두 송이. 그럼 수소나가 두 송이 포함돼야 되는데 수소나가 두 송이 포함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총 5송이 중에서 수소나가 두 송이 포함돼야 되는데. 그럼 세 송이 남았지. 그러면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3개 뽑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3H, 3이 분자로 들어가는 거.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럼 4HO는 조합으로 바꾸면 얼마냐? 둘이 더하면 9, 1 빼니까 8, 8CO, 8C3으로 계산하면 되죠. 얘는 둘이 더하면 6, 1 빼니까 5, 5C3, 5C2로 계산하면 되고 5C는 10까지, 8C3은 56까지. 약분하니까 28분의 5가 답이 됩니다. 500원짜리 동전 8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에 넣을 때 각 저금통에 적어도 1개의 동전을 넣을 확률을 구하래. 동전은 어쩐데 서로 구분하지 않는데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A라는 저금통하고 B라는 저금통하고 C라는 저금통에 동전을 몇 개를 넣겠다고? 8개를 넣겠다고. 근데 여기에 적어도 몇 개? 1개의 동전을 넣을 확률을 구하래. 그럼 일단은 빵개 이것도 되는 거야. 일단은 이것도 되는 건데 이것도 되는 거야. A의 저금통에만 8개 넣어도 되는 거지. 이게 되지? 근데 확률은 이제 적어도 1개씩 다 넣는 거 구하래. 그러면 이게 8빵빵 넣어도 되는 거니까 이거 중복조합이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3H8이 되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1개씩 넣어야 되니까 여기다 1개 넣고 여기다 1개 넣고 여기다 1개 넣으면 몇 개만 더 넣으면 되는 거야? 5개. 그럼 얘가 이제 5빵빵이 되더라도 사실은 이게 611이 되는 거죠. 1개씩 넣었으니까. 그지? 그러면 이제 3H5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게 되죠?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럼 3H8은 얼마예요? 둘이 더하면 11, 1 빼니까 10, 10C. 둘이 더하면 8, 1 빼니까 7, 7C5, 7C. 7, 6에 42, 21. 10 곱하기 9, 45. 3으로 나눠주면 이제 15분의 7이 답이 됩니다. 알겠죠? 이거 한번 풀어봐요. 요거 2개, 105번, 106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서 무기명이라는 게 중복조합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 후보, B 후보, C 후보 합해서 10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데 기권이나 무효표가 없으니까 3명의 후보의 투표수를 다 더하면 이게 10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7, 3, 빵이 나왔단 말은 A가 7표 받은 거거든. 근데 그 7표를 10명 중에서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가 없어. 이런 게 무기명이거든. 이런 게 중복조합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전체 경우의 수가 뭐가 되는 거야? 3H 10이 되는 거고. 근데 C 후보가 한 표도 받지 못할 확률을 구하래. 그지? C 후보가 한 표도 받지 못했단 말은 C가 0인 거 찾으라는 소리잖아.
그럼 C가 0이면 그냥 A 플러스 B가 10인 거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2H10을 찾으면 되는 거. 됐죠? 계산해주면 13, 1 빼니까 14, 14C 10, 14C 10이니까 14C 4로 계산하면 되겠죠? 버리는 거야. 왜 14가 나와? 미쳤나봐. 13이니까 1 빼니 12지. 12C 10이니까 12C로 계산하면 될 거고. 둘이 다음 얼마야? 11이지. 1 빼니까 11C 10인데 1로 계산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얼마냐? 11이 되는 거고 얘는 12 곱하기 11. 12 곱하기 11. 답은 6분의 1이 답이 됩니다. 106번은 이거가 의미 아닌 정수의, 의미 아닌 정수의가 딱 중복조합이라고 했었죠. 왜 그런지 설명해줬죠. 어제, 저녁 시간 어제. 그럼 얘는 3H 7이 되는 거고 이것분에 X의 값이 3일 확률을 구하래. X의 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3이면 이거 넘어가면 얘가 이제 4 되는 거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2H 4 되는 거 찾으면 된다. 그러면 둘이 더하면 10, 1 빼니까 9, 9C 7이니까 9C. 둘이 더하면 6, 1 빼니까 5, 5C 4니까 5C. 5C는 5고 9C는 9, 8에 72 나누기 하니까 36. 됐죠? 끝. 이렇게.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인데요. 뭐 말이 좀 거창한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주머니 속에 흰 공하고 검은 공을 합해서 이제 10개의 공이 있었대.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3개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더니 3번에 한 번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다. 이게 통계적 확률이야. 3번에 한 번꼴로. 여러 번 반복했더니 나온 결과가 3번에 한 번꼴이었단 말은 3분의 1이다 이런 말이죠. 3분의 1. 그죠? 그러면 통계적 확률을 여러 번 반복하면 이게 뭐랑 똑같다? 수학적 확률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이 몇 개 있어? 10개가 있어. 그럼 10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 2개를 고르는 거야. 그럼 10개 중에서 2개를 고르니까 10C인데 흰 공이 몇 개 있냐고 물어봤잖아. 그럼 흰 공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으니 흰 공이 N개 있었다고 치게. 근데 그 중에서 2개가 다 흰 공인 거. 그러면 N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그게 다 흰 공, 아니 10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그게 다 흰 공이려면 흰 공 N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수학적 확률인데 통계적 확률을 구해봤더니 그게 3번에 한 번꼴이라는 거지. 그럼 3번에 한 번꼴이란 말은 이게 3분의 1이다 이런 말이지. 이거 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계산해주면 10C 계산하면 10 곱하기 9 나누기 하니까 45 분의 2분의 n 곱하기 n 마이너스. 그러면 분모 분자 2 곱해주면 90분의 n 곱하기 n 마이너스 1이 얼마다? 3분의 1이다. 그러면 90을 곱해주면 이게 30이 되고 n 곱하기 n 마이너스 1이 30 되려면 n이 6이면 되겠죠. 그래서 흰 공이 몇 개 있었다? 6개 있었다.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107번 봐보면 오른쪽 표는 질병에 걸린 실험용 쥐 100마리에게 같은 치료제를 매일 일정량씩 투입했대. 이거에 무슨 말이냐면 100마리한테 일정량씩 매일 투입했단 말은 한 마리한테 그걸 100번 투입했단 말이랑 같은 뜻인 거야. 그러니까 한 마리를 한 번, 그러니까 100번 반복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100마리한테 같은 치료제를 매일 일정량씩 투여했단 말은 한 마리한테 그걸 100번 해봤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라고. 알겠죠? 자, 했을 때 치료제를投与한 시간 결과에 따라서 완치된 쥐의 수를 나타낸 거래. 이렇게. 실험을 한 쥐 중에서 한 마리를 택했을 때 이 쥐가 치료제를 투여한 후 완치되기까지 걸린 기간이 2일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그러니까 몇 마리야?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고르겠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100분의겠지. 됐지? 근데 며칠 걸린 거? 2일 이하일 확률 구하래. 그럼 1일 걸린 게 22마리, 2일 걸린 게 43마리. 그럼 2일 이하면 이렇게 걸리는 거겠죠. 그래서 총 몇 마리? 60. 이게 답이에요 그냥. 5로 나눠주면 20분의 13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108번 봅시다. 학교에 스마트폰 학생을 하는 건데 이렇게 임의로 한 명을 택했대. 전체 몇 명이냐? 이거 싹 더하면 얼마야? 어이씨, 좀 합도 좀 써주지 여기다가.
얘랑 더하면 80. 그 다음에 얘랑 더하면 160. 320, 400명이었네. 총 400명. 그지? 전체 400명. 한 명을 택했으니까 400명 중에 한 명을 택하는 건데, 스마트폰 사용이 3시간 미만인 거. 그럼 3시간 미만 애들은 여기 이만큼 아니야, 이만큼. 그죠? 이만큼이죠. 그러면 더하면 얼마냐? 이렇게 더하면 176에다가 160 더하니까 336 이렇게. 됐죠? 4로 나눠주면 100분의 4, 8에 32, 4, 46. 4로 또 나눠지나? 25분의 21. 됐죠? 끝. 이렇게. 하루 동안 3시간 미만? 이렇게 많다고? 에이, 잘못 조사했네. 30시간 아니야? 3시간이 아니라? 기하적 확률은 기하가 그냥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정확히 4등분 돼 있어. 정확히 4등분 됐지? 화살을 쐈는데 여기에 맞을 확률을 구하래. 그럼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넓이분의 여기 넓이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4분의 1이 되는 거지. 넓이라고 생각하면 돼. 넓이. 알겠죠? 자, 그러면 뭐 봅시다.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 구하라는데 우리가 이거 배웠거든요. 중학교 때. 이렇게 생긴 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지름이 있고 지름을 한 변을 하는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얘는 직각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봐봐. 얘보다 더 밑으로 내려오잖아. 이 꼭지점이. 그럼 이 각이 90도보다 크겠냐 작겠냐? 커지겠지. 그러니까 요 한 점이 요 안에 들어오면 요 반원 안에 들어오는 거야. 요 반원 안에 어떤 점이 있지? 걔랑 지름이랑 연결하면 무조건 둔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내 말이 뭔 말인지 되지? 근데 이 반원을 벗어나잖아. 그러면 이 각이 직각보다 더 작아지겠지. 그럼 얘 각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해볼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내부에 한 점 P를 잡았대. 근데 연결했을 때 이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래. 그럼 당연히 얘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하나 그려봐야 되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P라는 점이 여기 반원 위에 있으면 무슨 삼각형이 된다고? 직각삼각형이 된다고. 그럼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P라는 애가 이 반원 안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 될 확률은 이 전체 넓이, 전체 사각형 넓이분의 이 반원 넓이가 답이 되는 거지. 이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근데 이 P가 여기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 선은 넓이를 못 구해. 안 구하는 거야, 그냥. 그냥 이 반원 넓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반원 안쪽의 넓이나 이 반원 넓이나 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알겠지? 그래서 전체 사각형 넓이는 4고, 반지름 이거 1일 거 아니야, 1. 그럼 파이 R의 제곱이니까, 파이 R의 제곱이 원의 넓이인데 반원이니까 2로 나눠주면 되겠지. 분모분자 2 곱해주면 답은 8분의 파이가 답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작은 원부터 반지름의 길이가 2, 3, 4래. 그러니까 얘가 반지름이 2, 얘는 반지름이 3, 얘는 반지름이 4.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생겼는데 관역 화살 쏠 때 화살이 색칠한 도형에 맞을 확률을 구하래. 그러니까 전체 넓이분의 색칠한 넓이를 구하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전체 넓이는 얼마가 되겠냐? 전체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 되는 거고. 색칠한 넓이는 당연히 어떻게 구해야겠냐? 이 전체 넓이에서 어디 넓이를 빼야겠어? 요 하얀색 넓이를 빼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전체 넓이가 16파이고 하얀색 넓이는 반지름 3이니까 9파이 빼면 되겠지. 그럼 파이 약분되니까 결국에는 16분의 7이 답이 된다. 이해되죠? 110번 봅시다. 수직선인데요. 수직선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봐봐. 수직선 이렇게 있어. 수직선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중에서 그지?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게 뭐 여기 1부터 2 사이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래. 그럼 이 전체 선의 길이가 얼마지? 4분의 1부터 2까지는 얼마지? 이렇게 뽑으면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직선은 선의 길이로 재면 돼요. 수직선은 선의 길이로 재면 된다. 자, 그럼 해보자. 자, 그럼 얘가 실근을 가지려면 2차 방정식이 실근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어째야 되냐? 크거나
같으면 되죠. 중근도 실근이니까. 짝수공식 쓸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했더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럼 A로 묶어주면 이게 4A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는 0보다 A가 0보다 작거나 같든지 아니면 A가 4분의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이해되지? 그러면 전체 수직선을 그려보면 전체 수직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그럼 전체 길이가 얼마야? 5지 5. 그래서 전체 5분의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이 중에서 0보다 작은 데는 어디야? 0보다 작은 길이는 얼마지? 3이고 그 다음에 4분의 5 이상인 거는 여기 4분의 5 이상인 길이는 얼마일까? 2가 4분의 8이잖아. 그럼 4분의 5부터 4분의 8까지면 여기가 4분의 3에 해당되는 거지.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야? 얘가 4분의 10이니까 4분의 15지. 그래서 전체 5분의 4분의 15를 찾아라 이런 말이야. 됐지? 그럼 분모 분자에 4를 곱해주면 이렇게 4를 곱해주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 20분의 15가 되는 거지. 약분해서 5를 약분하면 4분의 3이 답이 된다. 계산할 줄 알죠? 이건 5분의 얼마? 4분의 15. 계산할 줄 알죠? 5를 뭐라고 써? 5를 뭐라고 써? 1분의 5라고 쓰면 되죠. 안에 것끼리 곱한 건 분모에다 쓰고 바깥에 것끼리 곱한 거는 분자에다 쓰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